50대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월 300으로 살아보니 충격적인 현실. 은퇴 후 월 3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퇴직 전에는 다들 이렇게 말한다. 회사만 그만두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지.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월 300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월세 안 내고 차도 줄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든다.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예상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기고 나면 돈이 새어나가는 속도가 체감된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자리는 보이지 않고 창업을 하려니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 주변을 보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직장에 적응했고 동년배들은 조용히 사라져 간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보려고 한다. 1. 55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월 300으로 살아보니 한 달도 안 돼서 깨달은 현실.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부장 직함을 달고 55세에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엔 여행을 다니며 퇴직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지출이 문제였다. 가족과 외식만 한두 번 해도 2,03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건강검진을 받고 추가 검사 비용까지 내니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갔다.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경조사비까지 포함하니 고정비만 200만 원이 넘었다. 결국 퇴직 후 6개월 만에 생활비 부족을 느꼈다. 월 30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지출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김 부장은 결국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55세 이상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다. 해결책. 은퇴 전에 최소한 23년간 실제 생활비를 테스트해 봐야 한다. 300만 원이 필요한 돈이 아니라 충분한 돈인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세금, 차량 유지비 등을 미리 반영한 예산을 짜야 한다. 2. 50세 IT 개발자, 퇴직 후 프리랜서로 도전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박 씨는 IT 업계에서 50세까지 근무했다. 회사에서 받은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었다. 그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며 월 20만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고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전엔 회사에서 일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4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바뀌면서 예상보다 부담이 컸다. 노트북, 인터넷 비용,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료까지 고려하니 실제 수익이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해결책. 은퇴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창업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3. 58세 공무원 퇴직 후 연금 생활, 하지만 여유롭지 않았다. 이 씨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했다. 그가 받을 연금은 약 250만 원이었다.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더하면 총 300만 원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물가가 매년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이 줄어들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경조사비가 발생하면 예산이 빠듯해졌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 결국 그는 은퇴 후 3년 만에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트에서 일하거나 동네에서 강의하는 등의 일을 하며 추가 소득을 벌어야 했다. 해결책. 연금만 믿고 있으면 위험하다. 추가적인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병원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말 충분할까? 퇴직 후 삶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다. 생활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재취업은 생각보다 어렵다. 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변수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월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 퇴직 후 현실, 그리고 과학적 접근 노후 재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 재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분석해 보자. 1. 퇴직 후 생활비는 줄어든다는 착각, 소비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적 분석.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는 행동 경제학에서 소비 경직성 컨섬프션 STICKI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 경직성이란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퇴직 후에도 기존의 소비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 퇴직 후에도 외식 습관이 유지된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행, 취미, 건강 관리 등에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과학적 연구 사례.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MBR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5년 이내의 생활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퇴직 첫 3년 동안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이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심리로 지출을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 퇴직 전에 생활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 후 줄일 수 있는 지출과 절대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소비 패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소비 감속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퇴직 후 건강 문제 노화와 의료비 증가의 과학적 근거. 퇴직 후 건강관리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와 연관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근감소증 SARCOPNIA과 건강유지 비용. 근육량은 4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60세 이후에는 매년 12%씩 줄어든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 의료비가 증가한다. 퇴직 후 의료비 증가 연구.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 지출이 4,0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의료비가 50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하체 근력 유지가 중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이다. 건강보험료와 추가 의료비를 대비해 건강유지 비용을 따로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3.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과 뇌과학의 시각.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고립과 뇌 기능 저하. 고립된 생활을 하면 해마이포캠퍼스의 기능이 저하되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감퇴한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2018년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활동이 생존율을 높인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10년 후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사회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활동 등 온라인을 통한 네트워킹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결론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3가지 필수 전략. 1. 생활비 감속 전략을 세워라.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미리 줄이고 현실적인 예산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자산 관리다.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라. 퇴직 후 삶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퇴직 후 월 300이면 충분할까? 라는 질문은 이제 퇴직 후 3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결론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비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반드시 모아야 할 최소 금액은?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찾아오는 은퇴의 시기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쉴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지기 쉽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준비가 부족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은퇴 준비, 특히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상의 구어체로 친구에게 조언하듯 편하게 풀어갈게요. 먼저,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돈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없고 그동안 쌓은 저축이나 투자 수익이 우리의 유일한 생활 자금이 되니까요.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 부담도 커지는 시대에는 아무리 작은 준비라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은퇴 준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은퇴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게 최고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은퇴가 다가올 때 쌓아둔 준비금이 없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발생하는데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또한 투자나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사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준비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해요. 최소 준비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 은퇴 후 생활비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생활 수준, 예상되는 의료비,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보통 전문가들은 은퇴 후 20년 이상 살아갈 것을 가정하고 최소한 현재 생활비의 7,08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지금 매달 200만 원을 쓴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14만 160만 원 정도는 매달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일 뿐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나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준비 관련 세미나, 온라인 자료 등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해 보세요. 3가지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 김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김 씨는 4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죠. 특히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 덕분에 자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결국 60대에 접어들면서도 생활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씨의 사례는 미리 준비하면 꿈꾸던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씨의 후회 가득한 은퇴. 반면 이 씨는 젊은 시절 아직 멀었으니 지금은 즐기자라는 생각에 소비를 우선시하다 보니 은퇴 준비에 소홀했어요.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직장에서 물러난 후 남은 돈이 턱없이 부족해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고 결국 원하는 은퇴 생활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씨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후회와 걱정만 남는다는 경고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박 씨의 중도 재정 점검. 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재정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까지 쌓아둔 저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생활 방식을 바꾸고 투자 전략도 재정비했죠. 박 씨는 이미 늦은 감이 없도록 계획을 수정해 은퇴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과적으로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은퇴 준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 은퇴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에 도전해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또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금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은퇴라는 큰 산을 넘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현실적인 준비와 마음의 안정. 물론 지금 당장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시작이에요. 누구나 재정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이 준비 과정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의 준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은퇴 후 나는 이 길을 잘 걸어왔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바로 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결심에 감사할 그날까지 조금씩 천천히 준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아래 글은 실제 통계와 재무계획 전문가들의 권고,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준비금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은퇴 준비,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재정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65세 전후에 은퇴를 맞이합니다. 즉, 은퇴 후 최소 15년에서 20년, 나아가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주거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단순히 지금의 생활비 수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현재 생활 수준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생활비의 25배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25배 법칙도 자주 언급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산정할까?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을 산정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 수준. 현재 월 평균 생활비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4만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기본 생활비만을 고려한 수치이며 건강관리, 취미활동, 여행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기간. 평균 수명과 은퇴 시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20년 이상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65세에 은퇴하여 85세까지 산다면 20년치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서고 요즘은 90세까지 사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물가 상승률이 연 23%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노년기에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용에 단순히 은퇴 기간을 곱하는 것보다 미래의 지출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투자 위험. 은퇴 준비 자산은 단순히 저축만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수익률,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전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이 논리적인 계산과 미래 예측을 통해 필요한 은퇴 자산은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와 은퇴 기간을 곱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 본 은퇴 준비의 현실.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국내 연구 결과, 금융감독원과 각종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은퇴 준비율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의 50% 미만만 준비한 사람들이 다수이며 특히 젊은 층은 내일의 걱정으로 미루다가 결국 준비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은퇴 자산 축적이 국민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간 생활비의 25배 이상 또는 은퇴 후 20년치 생활비의 현재 가치 환산액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 은퇴 후 생활의 질은 현재 준비한 자산의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계획 없이 단순 저축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분석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못한 은퇴.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논리적 사실과 통계,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어씨의 경우. 어씨는 40대 초반부터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어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은퇴 시점에는 현재 생활비의 25배에 달하는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어씨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재정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조기 준비와 꾸준한 투자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미흡한 B씨의 경우. 반면 B씨는 30대와 40대의 소비를 우선시하며 은퇴 준비를 미루다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했습니다. B씨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만 의존했으며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 없이 은퇴 후 생활비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B씨의 사례는 준비 없는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도 재정 점검을 통해 전환한 C씨의 경우. C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은퇴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생활비 절감과 추가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전략을 채택한 결과 은퇴 전까지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C씨의 사례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라도 계획을 수정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합리적인 재정 관리 전략, 지금 시작해야 할 행동들. 논리적 분석과 실제 통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재정 진단과 목표 설정.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상 은퇴 시기와 필요한 자산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다양한 재무계획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노리는 투자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속적인 재정 점검과 계획 수정.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생활 환경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의 의료비, 돌봄 비용 등에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과 소비 패턴 조정.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은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소비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실에 기반한 준비,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은퇴 후 생활비 준비는 단순한 저축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생의 재정 계획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안할 때 단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비의 25배 이상의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조기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재정 점검,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은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계획을 수정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퇴직을 맞이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이들에게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액수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공무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연금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특히나 큰 관심을 끌죠. 공무원 연금은 다르지 않나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퇴직 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정말 좋은 걸까요? 혹은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현실을 살펴보며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 어떻게 계산되나?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 시 본인이 받았던 월급의 60%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급의 액수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근무한 어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50만 원이 과연 충분할까요?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활비나 다른 자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1. 30년 근무 후 150만 원 연금을 받는 공무원 어씨. 어씨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을 보내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물질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그 덕분에 어씨는 연금을 대부분 자녀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결국 어씨는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 연금이 실제로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자녀 교육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례 이 연금 외에 재정 준비를 한 B씨. B씨는 공무원으로 25년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B씨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은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외의 저축과 투자에 활용했고 그 덕분에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B씨의 경우 월 13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꾸준한 투자로 얻은 수익과 저축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단지 연금만 의존하지 않고 미리 재정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례 3 연금만 믿고 은퇴한 C씨. C씨는 공무원으로 20년을 근무한 후 연금으로만 은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로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병원 치료비나 약값이 많아지면서 C씨는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C씨의 경우처럼 공무원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다른 재정적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장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그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금 외에도 저축, 투자, 자기 개발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재정 관리와 준비가 있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삶, 특히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그만큼 안심하고 은퇴 후에도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은 일정 부분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모든 은퇴 후 생활을 다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연금 외에도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근무 기간과 퇴직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 후 본인이 받았던 월급의 60%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월급을 예로 들자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공무원이 퇴직 후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 후의 생활이 단순히 월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 예기치 않은 지출, 자녀 교육비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들이 갑자기 불쑥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20만 원의 연금만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120만 원이 퇴직 후에 충분한 금액이냐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120만 원으로 평소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120만 원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례 1. 30년 공무원 생활 후 연금으로 살아가는 어씨. 어씨는 30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1년을 보내고 난 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씨는 은퇴 후 자녀들의 결혼 준비와 의료비 등 예기치 않은 비용들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 결국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어씨처럼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식, 건강 문제, 각종 생활비 등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렇게 될 경우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씨처럼 연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다면 은퇴 후 삶은 고통스럽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B씨의 철저한 준비와 여유로운 은퇴 생활. B씨는 2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어씨와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B씨는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외에도 저축하고 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B씨는 퇴직 후 매월 1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외에도 투자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함 없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놓은 B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다른 재정적인 준비를 해놓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연금은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씨처럼 연금 외의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 은퇴 후에 더 여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례 3. 연금만 믿고 은퇴한 C씨. 예상보다 빠른 재정적 위기. C씨는 20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과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C씨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금 외에는 다른 재정적 준비가 없었던 C씨는 결국 예상보다 빨리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한 셈이죠. 이 사례는 공무원 연금만으로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를 결심했을 때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지출, 즉 의료비나 자녀들의 지원 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연금만 믿고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할까?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미리 저축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연금 시스템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지만 그 이상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갑작스런 건강 문제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공무원 연금만으로 은퇴 후 충분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연금 외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연금 외에도 저축, 투자,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미래의 경제적 불안과 생활의 불편함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과연 내게 남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특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공무원들조차 연금을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괜찮은지 의문을 던지는 요즘 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화두입니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직접 은퇴하신 공무원분께 매달 받는 연금 금액과 그 실상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노후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이제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 연금의 진실 은퇴 후 현실은 과연 어떨까?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누구에게나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혹은 앞으로 받을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하신 공무원분들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매달 받는 200만 원, 충분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한 김모 씨 65세는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 안정적일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빠듯하더라고요. 집 대출은 다 갚았지만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에 식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나오면 그달은 마이너스입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농촌으로 내려간 이모 씨 62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농촌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장비나 자재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요.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내와 함께 농산물을 팔며 추가 소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특히 고정적인 연금이 있다는 건 마음의 안정은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 걸 간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례 3. 대도시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딸과 함께 생활 중인 박모 씨 67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의 생활비는 그야말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물가도 비싸고 가끔 딸이 어려울 때는 제가 도와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데 딸에게 보탬이 되려니 남는 돈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적금을 들거나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박 씨는 은퇴 후에는 적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돈이 남는커녕 줄줄 새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자녀와의 생활비 분담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연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모두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소일거리,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등 현실적인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세요. 은퇴 전에는 돈이 많든 적든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월별 예산을 미리 작성하고 가계부를 써보세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노후 지출을 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드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저축을 해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전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사적 연금이든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소득원, 생활비 절약, 그리고 의료비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보다는 내가 더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현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대비 전략.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힘든 이유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연금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1. 물가 상승의 압박. 10년 전 1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지금은 150만 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뒤엔 그 돈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혹은 자녀의 도움 요청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빈번해지기 때문에 의료비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3.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삶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은퇴 후엔 여가 활동, 여행, 취미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런 여유로운 지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전략, 연금을 넘어선 노후 준비.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연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1.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연금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다면 노후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은퇴 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나 카페 운영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자본이 적게 드는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간단한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취미로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돈 되는 일로 연결하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2. 지출 관리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라. 돈을 더 벌지 못하더라도 현재 지출을 줄이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입니다. 고정비 절감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줄이는 절약형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비습관 점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이나 반복적인 외식비 지출을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을 투자로 생각하라.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건강이 재정적 안정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식단 관리, 영양가 높은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의료비를 크게 줄이는 비결입니다.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 1. 퇴직 후 소일거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 씨. 박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일거리를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지출 관리를 통해 여유를 찾은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돈이 모자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가계부를 작성하며 매달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한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니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특히 관리비와 외식비를 줄인 것이 큰 효과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인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 매달 약 15만 원을 운동과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병원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출발점일 뿐이다.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의 기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출발점으로 삼아 추가 소득원 마련, 효율적인 지출 관리, 그리고 건강 투자라는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재정, 건강한 몸,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